SJ7000 와이파이 액션캠입니다. 짭프로 이런 식으로 불리는 액션캠인데 뭐 가격은 저렴하지만 쓸만한 정도의 화질이 나오는 그런 액션캠으로, 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딱 경계선에 있는 그 정도 품질을 보여주고,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뭐 지나가는 이런 차량의 번호판 정도까지 다 식별이 될 정도로 기대 이상으로 괜찮더라고요. 좀 싸구려 같은 박스에 포장이 돼 있고, 사은품으로 준 파우치인데 그저 그래요. 수중 촬영할 때 물에 가라앉으면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부력을 이용해서 약간 공기주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액세서리인데, 위쪽에는 방수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액션캠이 들어가 있고, 초기에 나왔던 어플들은 지금 연결이 안 되고, 또 연결되는 어플을 찾아가지고 연결해야 되는 그런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 있고요. 동영상은 1920, 1080으로 H264 코덱에 동영상 포맷은 지금 MVO 파일로 나오거든요. 동영상 품질 자체는 10메가비트 정도 해가지고 화질도 나쁘지 않은 정도로 나오고요. 렌즈 시야각은 170도 와이드 앵글 렌즈라고 되어 있고요. 메모리는 기본으로는 안 들어있고 최대 32기가까지 지원하네요. 기본 설정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도 지원을 하고, 배터리 타임은 80분이라고 써 있는데 1080p 녹화 상태에서 해보니까 한 80분, 90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무게는 44g. 마이크로 5핀 케이블이 하나 있고, 여기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액세서리가 정말 많아요. 여기 뭐 그냥 한 뭉태기가 있는데, 그냥 이 액션캠하고 방수 케이스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더라고요. 방수 케이스가 여기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전거나 오토바이 그런 손잡이에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스탠드가 하나 있고요. 얘가 기본 베이스 2번 클립 같은 게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배낭 끈 같은 데 이렇게 착용해가지고 쓰는 그런 고정용이고, 얘랑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뭐 각도로 90도 튼다던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게 대부분이고, 그 삼각대에 들어가는 그 나사 홈이 다 파여 있어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된 헬멧 베이스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액세서리 간에 연결을 해서 헬멧에 붙이고 챙겨갖고 쓴다든가, 여기다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뭐 그런 끈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쇠로 된 줄이 하나 있고, 3M 양면 테이프 같은 거는 여분으로 좀 들어있는 것 같고요. 케이블이랑 액세서 천이 하나, 구성은 상당히 알차지 않나. 이 정도면 사실 결합해보면 약 한 서너 개 정도 조합으로 합쳐지거든요. 셀카봉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자전거에 연결을 하고 싶다, 나사를 빼주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여기다 나사를 체결을 해주고요. 자전거 착용하는 거랑 이런 거 좀 쓸만한 것 같고, 사용하기로는 이 정도가 좀 쓸모 있을 것 같고, 헬멧에 착용할 게 아니라면 얘네들은 저한테 별로 쓸모가 없겠죠. 여기에도 아주 꼼꼼하게, 재질이 그냥 좀 충격에 약할 것 같긴 한데, 일단 모양 자체는 뭐 중간에 마킹 처리 돼가지고 방수가 돼 있을 테니까 사용하기 전에 물에 한번 담가보고 사용을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쭉 열 때는 여기 레버를 당기고 이런 식으로 올리면 빠지는데, 여기도 고무 바킹 처리가 돼 있고, 위에를 걸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잠가주면, 그리고 이제 얘가 액션캠인데요. 드디어 어딜 봐도 얘가 뭐 SJ7000이라던가 이런 표시가 있는 건 아니고, 옆에는 전원 버튼 겸 모드 버튼, 동영상 촬영 모드, 사진 촬영 모드, 촬영한 영상 확인하는 모드, 설정으로 들어가는 모드, 이렇게 네 가지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 버튼이고, 앞쪽에는 약간 어안 렌즈처럼 볼로 가게 돼 있는데 170도 광각 렌즈인데 거의 한 180도 정도? 뭐 그냥 이 전방위를 촬영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는 약간 러버 코팅처럼 버튼들도 눌러지는 느낌이나 이런 것도 괜찮은 편이고, 이런 데가 이제 다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되게 좀 허름하고 약해 보인다 이런 평이 있었는데, 그렇게 허접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뭐 메뉴 같은 거에서 설정할 때 아니면 촬영 시작할 때 쓰는 그런 오케이 버튼이고, 와이파이 연결했을 때 이제 불이 들어오고, 여기 옆쪽에 파란색 불하고 빨간 불이 들어오는데, 뭐 충전할 때는 빨간 불이 들어왔다가 충전이 끝나면 빨간 불은 꺼지고, 마이크로 5핀 포트랑 마이크로 SD 카드 들어갈 수 있는 슬롯, 미니 HDMI인 것 같고, 여기가 이제 마이크 구멍이고요. 위쪽 버튼은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끄는 쪽이, 여기가 이제 스피커, 밑에 쪽에는 이제 배터리 칸이 있는데 손가락 잘 이용해서 두 개를 연결해서 끈을 잡고 빼면 배터리가 빠지고요. 위에 이걸 떼고 약간 그 보호 필름처럼 사용하라고 돼 있는 거네요. 렌즈가 약간 그 테두리보다 더 튀어나와가지고 책상에 이렇게 엎어놓고 이러면 렌즈에 기스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냥 방수 케이스에 항상 넣어놓고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에 있는 그 모드 버튼을 한번 누르면 얘가 켜지거든요. 여기 좌측 상단에는 녹화 가능 시간이 나오고 위에는 이제 설정된 화질, 지금 1080p 30프레임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10분 간격으로 녹화한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10분마다 파일을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냥 통으로 녹화했다가 만약에 중간에 갑자기 꺼진다거나 이러면 녹화한 게 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 마이크가 켜져 있다는 뜻이고, 오른쪽에 이제 배터리 얼마 남았나 나와 있는 거고요. 아래쪽에는 지금 설정해둔 날짜인데, 뭐 여기 날짜 표시가 되게 녹화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기능이 있어요. 배터리 한번 뽑았다가 꽂아버리면 다시 초기화가 되더라고요. 날짜를 매번 맞추던가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마이크로 5핀을 꽂아가지고 충전을 하던가, 일일이 맞추기 귀찮으면 스마트폰 어플이랑 동기화를 하던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앞쪽에 있는 그 모드 버튼을 한번 누르면 사진 모드로 바뀌거든요. 위에 있는 OK 버튼을 누르면 사진 촬영이 되는 거고요. 7300장 정도 찍을 수 있다는 뜻이고, 모드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찍은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금방 찍은 사진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위아래 버튼을 눌러서 뭐 사진 다음, 뭐 동영상 이런 목록 같은 걸 넘길 때 사용할 수가 있고, 다시 앞에 모드 버튼을 한번 누르면 설정으로 들어가고요. 이게 동영상 해상도랑 사진 해상도가 따로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080p 이외의 것을 선택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30프레임이긴 한데 찍히는 화질은 나쁘진 않더라고요. TV 아웃 같은 경우는 지금 HDMI로 연결했을 때 TV 아웃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는 것 같고요. OSD 모드는 화면에서 이 위아래 있는 이런 그 정보 표시 메뉴를 말하는 건데, 타임랩스 레코드 같은 경우는 뭐 1초마다 한 장씩 사진을 찍은 사진을 이어붙여서 동영상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빨리 감기 같은 그런 개념인 거죠. 지금 1초로 설정을 하고 동영상 모드로 가서 얘를 촬영을 하면요, 그 밑에 있는 캡처 모드는 요거 이제 사진 모드. 타임랩스는 동영상을 몇 초마다 찍을 거냐 이런 설정이었는데, 캡처 모드는 이제 사진을 몇 초마다 찍을 거냐 그런 설정인 거죠. 3초로 설정을 하고요. 사진 모드로 한번 가보면 여기에 이렇게 3자가 나왔어요. 여기서 OK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 같은 경우는 타임랩스로 해놓으면 해상도가 1920에 1980p 밖에 안 되는데,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000에 한 3000 정도 되잖아요. 높은 해상도의 어떤 이미지를 기록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이클 리코더 같은 경우는 얘를 5% 해놓으면 파일이 하나로 통으로 나오고요. 최대가 10분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이제 10분마다 녹화를 종료하고 다시 시작하고를 반복을 해가지고 여러 개 파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배터리가 방전돼서 꺼진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 막 1시간 동안 녹화했던 그 파일 전체가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마무리가 제대로 안 돼서. 갑자기 예기치 않은 상황에 꺼졌을 때 파일이 손실되는 걸 막을 수는 있겠지만, 대신 이제 파일이 여러 개가 되니까 나중에 확인할 때 좀 번거롭거든요. 근데 블랙박스 같은 것들도 보통 3분이나 5분 단위로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녹화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얘도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HDR은 제가 볼 때 동영상에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사진 찍을 때 적용되는 것 같은데, 노출 밝은 거 어두운 거 보통 거 3장을 찍어서, 아니면 또는 2장을 찍어서 그걸 합성해서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해주고 밝은 부분을 어둡게 해서 뭔가 약간 선명한 어떤 이미지를 얻을 때 쓰는 기능인데, 이 정도 성능 기기에서 제대로 된 HDR 모드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 같고 그냥 흉내만 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모션 디텍터 해가지고 이제 움직임 감지 기능이 있어요. 얘가 화면상에서 어떤 움직임이 감지됐을 때 녹화 시작했다가 움직임이 또 없으면 녹화가 꺼졌다가 이렇게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 밑에 오디오 기능은 마이크 그냥 온오프, 마이크를 녹화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건데, 방수 케이스에 넣으면은 얘가 거의 마이크가 안 들리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밑에 데이터 스탬프는 이 동영상이나 사진에 이제 날짜를 뭐 표시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거고, 이미지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건 사진 관련된 옵션이에요. 사진 해상도를 얼마 정도로 할 거냐, 뭐 사진 품질이 아주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디카나 이런 게 있다면 그냥 디카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게 좋고요. 밑에 있는 품질은 얘가 어느 정도 압축된 이미지를 저장할 거냐를 설정하는 옵션이 있는데, 파인 같은 경우가 가장 압축을 덜하고 품질은 가장 좋은 거고, 뭐 샤프니스 해가지고 뭐 선명도를 어느 정도로 할 거냐. 근데 이게 이 이미지를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대비를 높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이런 경계 부분에서 조금 어색하게 경계 부분이 강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높이면.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으로 놓고 쓰는 게 아마 무난할 거예요. 흰색을 흰색으로 만드는 설정인데요. 백열등 조명 밑에 있을 때 약간 우리 눈에는 노랗게 보이지만 백열등 설정으로 해놓으면 뭐 하얀색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거거든요. 컬러 같은 경우는 동영상은 아니고 사진에 관련된 옵션인가 본데요.
사진만 이렇게 흑백 모드로 나오는 것 같고, ISO 감도 같은 경우는 최대 감도 보니까 400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감도 같은 경우는 광량이 부족하다 보면 얘가 셔터 스피드가 어느 정도 있어야 사진이 떨리지 않고 이런 사진이 나오게 되는데, 그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기 위해서 감도를 높인다든가 뭐 이런 약간 상호작용이 있는데, 지금 얘가 감도가 400까지밖에 없으면 광량이 부족할 때는 아주 품질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노출 조절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어두운 걸 찍었는데 너무 밝게 나온다든가 이러면 이제 여기서 노출 조정해가지고 좀 단계를 낮춰서 어둡게 만든다든가 이럴 수가 있죠. 안티 쉐이킹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동영상 녹화 쪽은 아니고 사진 촬영에 관련된 옵션인 것 같아요. 언어 설정에 보면 한국어까지 지원을 해요. 여기는 날짜랑 시간에 입력하는 건데, 오토 파워오프는 동작이 없을 때 뭐 5분 후에 얘가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할 거냐인데, 비프 사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메뉴나 이런 버튼 움직일 때 삑삑거리는 건데, 이렇게 TV 모드는 동영상이 무슨 NTSC 방식, PAL 방식 이런 방식이 있는데, 보통은 NTSC를 쓰니까 이것도 만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스크린 세이버는 LCD 화면을 언제 끄느냐거든요. 근데 이게 사용을 해보면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80분 정도 녹화할 수 있으면 계속 켜진 상태에서는 50분 정도 녹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분 정도로 설정을 했고요. 계속 보면서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위로 올라가면 오프가 있거든요. 좀 주파수 같은 경우는 형광등이나 이런 LED 등 밑에서 그 플리커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로줄 무늬가 이렇게 쓱쓱 내려오는 그 현상을 잡아주는 건데, 60Hz로 사용하는 게 무난하고요. 그 밑에 로테이트는 화면을 그냥 180도 돌려주는 거, 뒤집어서 녹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180도 영상을 회전시켜서 녹화할 수가 있는 거고요. 카모드는 제 생각에 이제 블랙박스로 쓸 때 사용하는 기능인 것 같은데, 이런 액션캠에서는 내가 녹화한 영상이 지워지는 걸 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카모드를 꺼놓고 사용을 하는데, 예를 만약에 블랙박스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카모드를 켜가지고 메모리 카드가 꽉 찼을 때도 계속 새로운 파일들이 녹화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으로 보이고요. 와이파이 SSID는 와이파이 상에 표현되는 ID를 설정하는 건데, 모드 버튼 누르면 밑에 알파벳으로 가거든요. 원하는 글씨를 입력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입력이 되고요. 와이파이 패스워드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초기 비밀번호는 1, 2, 3, 4, 5, 6, 7, 8로 돼 있던데, 라이센스 넘버 셋 이건 없어요. 딜리트 지우는 기능이 있고, 포맷은 메모리카드 포맷하는 거고, 그리고 디폴트 세팅은 뭐 설정 여러가지 바뀌었을 때 기본 세팅으로 돌아오는 게 좋고요. 버전은 아무것도 없어요. 버전도 없고 날짜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가격 대비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화질도 꽤 쓸만하고요. 블랙박스로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액션캠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카메라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 해상도에 의해서 좌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찍는데 얘가 720p를 지원하는 액션캠이 있고 1080p를 지원하는 액션캠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1080p를 지원하는 액션캠이 화질이 더 좋고요. 대신 1080p를 처리하기 위한 그 더 좋은 칩셋이 들어가야 되고 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좋은 칩셋을 쓰지 않고 그냥 해상도만 올려놨을 경우에는 그 동영상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화질이 떨어진다든가 뭐 이럴 수 있어서 어정쩡하게 올라간 것보다는 차라리 얘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를 사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동영상 품질이나 뭐 촬영 성능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가격 대비해서는 뭐 썩 괜찮은 것 같다, 이 정도 느낌이네요. 이상 SJ7000 와이파이 액션캠을 살펴봤습니다.